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사실 저는 방탄소년단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노라조, 슈퍼맨 이런 노래 이런 거 좋아하고 카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좀 멋진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버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다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뭐 이제 대한민국의 평론가, 문화평론가는 하재근밖에 없는 느낌이 들지만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여쭤볼게요. BTS가 이번 주에도 이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이라고 하는 예.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주 연속 1위라고 하던데, 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7주면은 상상도 못했던 수치인데 네네. 기존에 이제 빌보드 핫백에서 한 4주 정도 1위를 했을 때 대박 히트다 그 그렇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8주 정도 1위를 하면 초대박이다. 12주면 초 대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에 휘트니 휴스턴 웬다이아 있잖아요. 네, I will 웬다이아. always love you. 네. 그거는 14주 연속 1위를 했는데 그 정도면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도 우리가 웬다이아 하면 바로 알잖아요. 아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7주면은 진짜 이것도 역사에 기록될 정도 히트거든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돌의 어떠한 그러한 인기로는 한 4, 5주 정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7주가 나왔다는 것은 아이돌의 수준도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휘트니 휴스턴이야 뭐 자기네 나라 사람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네. 우리 방탄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이 핫백이라는 차트에서 1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차지한다. 참 신기한데 사실은 그 선전 같은 거 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전미 박스 오피스 뭐 1위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영화 잘 된다. 근데 제가 자세히 그 얼마나 오랫동안 1위를 했냐 들여다보면 이틀 뭐 3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방탄은 지금 7주 연속 1위라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8주 연속 1위인 이걸 뭐라 그러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예, 그 올해 사람들이 기록, 했던 예. 그 기록도 깨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예요. 기대는 있는데 지금 그 빅히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그 회사도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1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회사도 같고.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후속곡을 지금 이번 주에 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기대를 했으면 후속곡을 일정을 더 나중에 잡았을 텐데 지금 방탄소년단 곡끼리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만약에 화력이 분산이 되면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존의 버터의 에너지가 아직 소진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터라는 노래에 예, 예.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CD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CD가 없다가 CD가 나왔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추가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8주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것은 네. 일단은 8주 1위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신곡으로 넘어가서 1위에서 1위로 바통 터치하는 거 이거를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 될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9일에 BTS가 발표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예.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조금만 더 늦게 출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회사도 이런 일을 상상을 못하고 7주 연속 1위 할 거 아마 쟤네쯤에는 최대한의 기대치가 4, 5주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7주 후에 신곡을 내면 여유롭게 이거는 바톤 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줄이야 네. 이런 실수가 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다면 8주 연속 기록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신곡 1위로 바톤 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님이라는 분도 미국 계시나 봐요. 작년 1년 동안 BTS 팬이 미국에서 몇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피부로 체감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셨고요. 이수정님, 7살 저희 아들도 다이너마이트 형 아들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또 이 자통라이프님, 한인타운 음반가게 외국 친구들 바글바글, 옆에 있는 한식당도 외국인들 바글바글. 네.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잘 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이 너무 잠잠하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BTS 안무를 보고 세계 청각 장애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죠, 여기서? 요번에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뮤직비디오에 네. 방탄소년단이 국제 수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게 이름, 즐겁다. 무슨 뜻이요? 즐겁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건 뭐예요? 춤추다. 춤추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건 평화. 평화. 예, 이런 게 들어가서 수화로 안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슈가 씨가 뭐라 그랬냐면 방시혁 대표의 사기로 자기가 방탄소년단이 됐는데 사기를 당했다. 왜냐하면 율동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몸이 부셔져라 춤을 춘다고. 네. 근데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율동을 하게 됐다고. 네. 이걸 하니까 아.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히트곡에 수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네. 기존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음악에서 많이 소외됐다가 그분들한테 이제 문호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울었다 이번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리더 RMC가 네. 과거에 그 청각장애인 학교에 1억 원을 기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화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콘서트에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서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크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방탄소년단이 얘기하고 있는 라이프 고스 온이란가 뭐 이런 예. 거에서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희망을 예. 좀 가지자 뭐 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이제 BTS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좋고 노래 좋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춤 잘 추고 춤 잘 추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좋은 철학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뮤직비디오가 때깔이 좋고 때깔이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적인 외적인 측면에 반해서 보기 시작했다가 네.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철학을 얘기하네. 그렇죠.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 이러면서 이제 더 깊게 빠져들어서 네. 그렇게 팬덤이 형성이 됐는데 그 팬덤의 열기만으로 앨범 차트 1위하고 싱글 차트 2, 3주 1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싱글 차트 7주 연속까지 넘어갔잖아요. 그건 좀 다른 이거는 요인은- 팬덤의 열기를 뛰어넘었다. 일반 대중으로까지 열기가 파급되고 있다. 서양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정말 이 노래하시는 우리 아이돌 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철학도 없고 뭐 가치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런 어떤 자리만 좀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대비가 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쎄요. 정치하는 분들도 철학이 있긴 있겠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 있겠죠. 좋은 철학 가지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철학 가진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네. 정치는 썩었어, 정치는 철학이 없어 이러면 그게 정치 냉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정치 무관심이 되고 그렇죠. 그럼 오히려 나쁜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한테 돗자리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 아이돌은 훌륭한데 정치인은 다 이상해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한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좀 우리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네. 저는 BTS를 보고 좀 제가 반성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좀 소신 있게 좀 뭔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국내 가수 중에 BTS 뒤를 도대체 누가 일까? 예. BTS에 버금가는, BTS에 준하는 예.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아이돌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예. 그 문화평론계나 뭐 문화계에서도 사실은 이분들로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한류 열풍처럼.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요번 주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다음 주엔 누가 맞을 것인가를 이게 예측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벼락은 우리가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적이 벌어졌는데 예.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방탄소년단이 정말 기적적으로 불세출의 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난 건데 전 세계 최고의 스타거든요 지금. 유일무이해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은. 아니 있을지 없을지를 그 예측이 불가한 거죠. 기적이 터졌는데 앞으로도 또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근데 이제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길은 열어놨으니까 네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스타로 이렇게 하기가 원래 사실 스타는 안 하죠. 숭배의 대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동양인한테 이런 감정을 가진다 상상 못했고 그렇죠. 특히 동양인 여성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양인 남성들이. 왜요? 일반적인 팝 시장의 경향이 어, 원래 원더걸스부터 인기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양인 남성을 서양 여성이 좋아한다? 팝 그 시장에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아이돌로 나타나서 최고의 스타가 되고 네. 지금 서양에서 남성 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남성 상을 예, 바꿔요? 예. 그러니까 네. 기존의 터프한 서구의 어떠한 그 카우보이 같은 네. 그러한 남성이 섹시하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남성이 대안적 남성상으로 제기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곡점에 방탄소년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길을 열어놨으니까 다음 사람이 또 나오기는 더 쉬워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몰라. 이거는 뭐 지켜봐야 알지 지금 현재로서 네.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팔사님께서요. BTS 왜 인기 있느냐? 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런 네, 얘기를 아까 제가 하십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춤도 BTS 있었죠. 춤을 집에서 댄스 커버합니다. 마이크 드롭, 고민보다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유명한 그런 네. 곡인가 봐요. 그리고 뭐든지 다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 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팬덤급으로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밖에 몰랐는데 네. 마이클 잭슨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뛰어넘 아니 마이클 아직 잭슨을 뛰어넘은 건 뛰어넘은 아니에요? 건 너무하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팝의 제왕이고 네네. 팝스타고 네. 방탄소년단은 최고의 아이돌에서 팝스타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그런 같습니다. 단계. 네, 요 얘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BTS 멤버들이 7명이라면서. 네. 근데 그 7명이 아직 한 명도 군대는 안 갔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분들? 군대 그게 이제 가면? 큰일인데 네. 그 이제 병역법이 바뀌어서 네. 연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입영할 수 있는 그 원래 연령대가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더 연기시킬 예, 수 연기는 있었다. 일단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네네.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부터 다시 또 군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니 이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타고 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이거 코로나19만 정리가 되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인들 관광객 숫자가 올림픽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탄소년단 자꾸 군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해서 이런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자꾸 이거를 혜택을 준다라고 왜 가수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우리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인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7명의 이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게 과연 국익 극대화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국익 극대화인가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 정서상에서는 아무래도 가수한테 군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약간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아이돌이 있잖아요 군대 안 간.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방탄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해요. 네. 물론 인기라고 하는 거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는 국익에 뭔가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 테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유명하지 않고 좀 더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그러고 방탄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고 이건 조금 형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사실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체복무 자체가 그 뭐 또 다 운동선수인데 금메달 따면 대체복무가 되고 아니면 못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대체복무의 취지 자체가 좀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서 뭔가 국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근데 과거에 대체복무제를 하면서 대중예술은 빼고 순수예술하고 스포츠만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규정 옛날에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옛날에 대중예술을 천시하는 그 차별하는 그 사고방식이 딴따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법이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고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네. 딴따라가 우리 국가를 홍보한다고
말도 안 돼. 나라 망신이나 시키지.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졌던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대중예술인이 우리 국가를 홍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현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꼭 뭐 가수가 됐다 그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네.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복무라든가 우리 국가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설계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댓글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그 얘기 많이 계속 하시잖아요. 유승준 한국에도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데 BTS 군대 안 가면 형평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대체 복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군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엔 옛날하고 달라서 군대라는 게 그 정말 사람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보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뭐 무조건 전부 다 복무하게 하지 말고 뭐 모병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더 유연하게 뭔가 좀 규정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규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옛날 규정 가지고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기준을 좀 정확히 세워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네. 가수한테 병역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지 말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 사실 답은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듣다 보니까는 아유 참 다시 한번 군대 가신 우리 대한민국 뭐 남성 여성 여러분들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담한 주제, 대담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1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